쿨러 실버스톤 아이스잼 360. 3열에 RGB 5년. 쿨러라. 이게 성능이 좋으면 메인 컴퓨터에 달아주고 창문도 안 열어도 되고. 그래서 협찬을 받았어요. 수냉쿨러 협찬이라고 해서 이거를 대여로 받았는데 RTX 3090까지 같이 보내줬더라고요. 그래픽카드는 반납할 거지만 실버스톤 아이스잼 수냉쿨러는 제가 사용해보고 온도를 잘 잡으면은 제 메인 컴퓨터에 계속 사용할 거예요. 저는 쿨러가 궁금하니까 쿨러부터 먼저 살펴보죠. 오랜만에 쿨러 영상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거 이전에도 쿨러가 몇 가지 저한테 오긴 했었는데 공개가 되지 못했어요. 공개가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실버스톤 하면 생각나는 게 파워랑 케이스인데, 특히 케이스 중에서 밑에서 바람을 끌어올려서 위로 빠져나가는 굴뚝 구조인 FT02 케이스, 일명 02 케이스라고 하죠. 지금 현재는 단종된 것 같은데 그 케이스 조금만 더 다듬어 가지고 신버전 나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왜 안 만들지? 디자인 자체가 이 부분이 반짝반짝한 거 보니까 보석바 그래픽카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깐, 보석바? 그래가지고 이거 그래픽카드 같이 보내준 거구나. 이 그래픽카드 디자인이 보석바 디자인인데 이따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냉쿨러의 가장 기본이 되는 AS 5년의 누수 보상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다 영어. 한국어 있다. 스레드리퍼를 다 덮는다고? 구리 면적이 되게 넓어야 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뒷면에는 간단한 스펙이 나와 있고. 그렇다면 열어보죠. 스레드 리퍼를 다 덮으려면은 구리 면적이 되게 커야 되는데 이게 다 덮는다고? RGB 컨트롤러 설명서인데 이쪽에 한글로 돼 있다. 장착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쿨러 조립할 때 필요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설치를 하면서 열어보기로 하죠. 그리고 펜 3개. 펜 디자인은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연결 단자가 2개인 거 보면은 RGB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망의 본체 부분. CPU 닿는 부분이 되게 큰데 우와, 면적이 되게 넓은데? 구리 베이스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왼쪽에 있는 건 쿨마스터 ML240L 쿨러인데 오른쪽에 아이스잼 360 쿨러랑 비교를 해보면 쿨러 면적 차이가 확실하죠. 물론 쿨러 면적의 차이가 성능에서 얼마나만큼 이점을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서에 스레드리퍼를 다 덮는다는 설명이 있는 게 거짓말이 아니네요. 정말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라디 쪽을 보면 가끔 보면 라디에이터 QC가 좋지 못해서 막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스잼 360 쿨러를 보면 라디 찌그러진 곳이 없어요. QC가 잘 돼서 하고, 쿨러 디자인을 살펴보면 라디랑 호스 쪽은 뭐 다른 쿨러들도 비슷하니까 CPU 연결 부분을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보석바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겉에 보호 비닐이 있는데 이거는 장착할 때 반드시 떼어내고서 장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연결된 호스는 이렇게 방향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호스 길이를 대충 재보면 제가 오른쪽 가리키고 있는 검지까지가 딱 40cm가 나오네요. 일반적인 2열 수냉쿨러랑 비교를 해보면 호스 길이가 더 긴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자켓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 이거 에이펙스 보드에 간섭 없이 제대로 장착이 될지 그것도 이따가 확인해보고, 전체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같이 보내준 보석바 그래픽카드도 살펴보면 인터넷에 시스템 갤러리를 보니까 이 녀석이 G스킬 로얄 RGB 램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G스킬 로얄이랑 같이 세트로 RGB를 맞춰서 구매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충 디자인을 보면 실버스톤 아이스잼 360 쿨러랑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열어보면 펠릿 그래픽카드 간단한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 있다. 한글로도 써있고요. 그리고 스펀지를 걷어내면 우와 진짜 보석반데? 같이 들어있는 케이블은 RGB를 메인보드랑 같이 연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RGB 5V짜리 케이블, 그리고 파워 케이블, 보석바 본체를 와 이것도 3090답게 무게가 크구나. 보면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쿨러 앞부분에는 반짝반짝한 보석바 같은 느낌. 그리고 쿨러도 꽤나 듬직하고, 백플레이트 HDMI 하나, DP4드 3개, 그리고 3090답게 8핀도 3개. 디자인을 보면은 그냥 보석바구나, 그 단어 하나로 설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쿨러 위아래는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 부분이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이스잼 수냉 쿨러를 옆에 대보면 뭔가 어울리는데? 디자인이 어울리니까 같이 장착을 해서 디자인을 보여달라, 이런 의미로 보내준 것 같네요. 그렇다면 보석바의 보석 수냉 쿨러,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메인 컴퓨터? 아니야, 괜히 뜯었다가 성능이 별로면 다시 또 달아야 되니까 먼저 ML360R이랑 비교를 해보면, 보석 쿨러가 이기면 최종적으로 CLC360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서로 싸워라, 천하제일 수냉 쿨러 방식. 최고가 아니면 제 메인 컴퓨터에 달릴 자격이 없죠. 테스트용 컴퓨터에다가 인텔 1700K를 끼워서 프라임 스몰 AVX 다 켜주고 20분을 돌렸을 때 최대 온도가 과연 누가 이길지 첫 번째 토너먼트를 시작해보죠. 이제까지 몇 군데 수냉 쿨러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 다 ML360R 아티펜 3개를 달아준 이 녀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영상을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실버스톤 이 녀석은 ML360R을 이기고 메인 컴퓨터 CLC360 대결까지 토너먼트를 올라갈 수가 있을지. 그렇다면 사용할 서멀은 MX4를 사용할 거고요. MX4도 지금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슬슬 서머를 새로 사긴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핀 Z9 서머를 살까 해도 저번에 한번 그렇게 당한 게 있으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MX4 서머를 하나 더 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먼저 ML360R부터 측정을 해볼 거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달아주고, 그래픽카드는 어차피 보석바 이거 보내줬으니까 이걸로 장착을 해주고, 뒷판을 닫아주고, 윗면 먼지 필터도 달아주고, 테스트용 모니터 세팅을 해서 파워 온! 파워 온! 부팅이 됐으니까 먼저 그래픽카드부터 보면 호호, 보석바 LED가 번쩍번쩍 RGB가 빛나고 있고, 팬이 멈춰 있는 거 보니까 제로팬 기능이 동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슬롯 두께를 보면 대략 3슬롯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백플레이트는 이런 모양. 이쪽도 LED가 보이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그렇다면 이건 펠릿 그래픽카드니까 펠릿 그래픽카드용 썬더마스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왼쪽에 메뉴가 있는데 살펴보면 기본 세팅, 오버클럭 세팅, 펜 컨트롤, RGB 컨트롤, 그리고 하드웨어 모니터, 이쪽에 라이트닝에서 RGB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RGB를 조절해보면
그리고 GPU 정보도 살펴보면 디폴트 온도가 83도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83도 이하를 유지해줘야 부스트 클럭이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엔 최대 온도 테스트를 해줄 거니까 옆판을 닫아주고 슈퍼포지션을 실행해서 게임 8K 옵티마이즈 런. 현재 실내 온도 23도 8시 4분. 그렇다면 10분 뒤 14분에 인케이스 상태에서 최대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지 잠시 기다리죠. 10분 지났고 8시 15분. 실내 온도 23도 동일하고 인케이스 상태에서 최대 온도를 확인해보면 77도. 그렇다면 다음으로 피해갈 수 없는 전투력 측정기 1080 Ti 아머와 소음 고주파 비교를 해보죠. 이번에는 메인 DC 쿨러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에이펙스 보드는 편한게 이쪽에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켜주게 되면 한 번에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팬이 풀 스피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이렇게 켜주고 프라임 테스트로 바로 갑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3도, 프라임 95 스몰, AVX까지 다 켜주고 런! 현재 시간 오전 9시 34분이니까 여기서 20분, 54분에 최대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죠. 오, 잠깐 사이에 20분이 지나서 9시 55분 됐고 최대 온도를 보면 코어 맥스 76도에서 열평형이 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바이오스 세팅은 전력 제한 해제만 해놓은 상태라 올코어 4.7기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3도로 동일하고 시스템을 종료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드디어 보석 쿨러를 달아주면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스톤 보석 쿨러의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왔으면은 에이스 결정전까진 가야지. ML360R을 빼주고 마침내 보석 쿨러를 달아줄 순간, 먼저 팬을 달아주면 쿨러가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이러한 모양으로 장착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보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팬 한 개당 케이블이 이렇게 두 개씩 나오게 돼 있는데 한쪽은 팬 스피드를 조절하는 거고 한쪽은 RGB를 조절하는 거고요. 팬 나사가 필요하니까 부품이 같이 들어있던 걸 다 꺼내보면 실버스톤 써멀 그리스가 들어가 있긴 한데 저는 MX4가 있으니까 써멀은 MX4를 사용할게요. 먼저 라디에 팬을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라디 팬 연결 나사를 찾아서 먼저 팬을 고정을 해주죠. 라디에 팬 나사를 고정해줄 때는 엄청나게 세게 고정하면 안 되고 그냥 팬이 움직이지 않겠구나 그 정도 됐을 때 그 정도만. 제가 사용하는 이 전동 드라이버는 세기가 약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 세기가 강한 전동 드라이버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 팬을 조립할 때는. 근데 팬 모양이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완벽하게 네모난 모양으로 라디랑 밀착이 되는 게 아니라 라디 부분 안쪽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조금씩 새어 나온단 말이에요. 아티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 각지게 딱 라디랑 밀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 뭐 사용을 해보면 온도로 정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팬 쪽에 달려있는 두 갈래 케이블 중에서 팬 RPM 조절용 케이블만 모아서 이렇게 세 갈래 핀이 나오겠죠. 같이 부품으로 들어있던 팬 연결선 연결을 하나씩 해주고, 연결을 하고 나면 이런 모양으로 연결이 되네요.
여기 있는 끝에 한 개만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면 펜 3개가 동시에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남은 3가닥 케이블은 RGB 연결용 케이블인데, 케이블을 잘 보면 한쪽에 연결돼서 이쪽에 또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분배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펜 3개가 기차놀이로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RGB가 연결되는 방식은 설명서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인보드에 연결해서 연동할 수 있거나 메인보드랑 연동하지 않고 따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있던 이 부품을 사용해서 따로 RGB를 조절해 줄 거고요. 같이 들어있던 한쪽은 SATA, 한쪽은 이렇게 생긴 케이블에다가 RGB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 이 부품, 여기에 한쪽을 끼워주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SATA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원 공급이 되는 거고요. CPU 자켓 부분에서 나온 RGB 케이블을 컨트롤러 부분에 연결을 해주고, 이 케이블에도 분배기가 달려 있으니까 펜 3개가 연결되어 있는 RGB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면, 뭐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게 설명서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연결을 해준 거고요. 설명서만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조금 많이 복잡한가? 뭐 아무튼 그렇다면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먼저 백플레이트 부분에 지지대를 세워줘야겠죠? 지지대는 설명서를 보면 오른쪽에 AMD, 왼쪽에 인텔이니까 저는 왼쪽에 인텔 방법대로 장착을 해주면 되겠네요. 같이 들어있던 이렇게 생긴 부품을 메인보드 뒷면에 장착하는 건데, 글씨를 보면 한쪽은 인텔, 한쪽은 이렇게 AMD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인텔 보드니까 이렇게 인텔이 있는 걸 메인보드 뒷면이 있으면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생긴 부품 4개를 구멍이 3단계로 있는데 중간 부분에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에 플라스틱 와셔로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4개 모두 고정을 해주면 이런 모양으로 고정이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메인보드 뒷면에 끼워주고, 같이 들어있던 검은색 와셔 4개를 사용해서 각 기둥마다 끼워줍니다. 라디를 끼우기 전에 라디 케이블들을 이쪽에 있는 구멍으로 다 이걸 넣어줘야겠죠? 좋아, 케이블은 어느 정도 넘긴 것 같으니까. 그리고 라디 나사도 고정을 해주고, CPU 쿨러랑 맞닿는 부분에 MX4를 발라주고, 쿨러 뒷면에 있는 이 스티커를 반드시 제거해줘야 돼요. 유명한 조립업체에서 조립을 했는데도 거기에서도 실수를 해서 이런 스티커를 제거를 안 해가지고 온도가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 부품 4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또 램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사람은 학습의 동물.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밑으로는 장착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튼튼하게 고정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서 컨트롤러 부분에 SATA 전원 케이블도 파워에 연결을 해주고, 선 정리는 어느 정도 대충 자리를 잡아주면 이렇게 보석 쿨러가 장착 완료가 됐네요. 이 호수를 아랫부분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아랫부분 내리면은 호수가 짧아서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에이펙스 보드에는 호수를 위쪽으로 달 수밖에 없고요. RGB 컨트롤러는 이쪽에 이렇게 빼놔서 눌러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보석 그래픽 카드까지 따라주면 저의 조립은 완벽합니다. 과연 진짜 완벽한지 파워 온! 파워 온! 진짜 보석처럼 빛나는데? 조명까지 모두 꺼보면 판타스틱! 진짜 보석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네요. 밑에 있는 그래픽 카드도 보석바. 오, 윗면의 펜은 이렇게 돼 있고, 보석바, 보석 수냉 쿨러. 이것은 세트 아이템. 이쪽에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게
빼놨으니까 이거의 사용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ML360R 수냉쿨러, 아까 전에 녹음해놨던 팬 소음을 실버스톤 보석 수냉쿨러랑 비교해보죠. LED 효과는 다 꺼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바로 갑니다. 프라임 스몰 AVX 온 런. 현재 시간은 오후 12시 37분. 현재 실내 온도는 아까 전과 동일하게 23도고요 57분에 최대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죠. 오, 20분이 금방 흘렀어. 12시 59분. 실내 온도는 23도로 동일하고 인케이스로 진행했고, 온도를 보면 76도? 아까 전이랑 최대 온도 76도가 똑같네. 1도라도 높으려면 높고 낮으려면 아예 낮을 것이지. 76도? 어떻게 동일하게 76도가 나올까? 아티펜 3개 남는 거 있으니까 이걸로 교체를 해보면 온도가 더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 그렇지. 아티펜 성능이 좋으니까 온도 차이가 더 내려갈 수 있지. 저는 뭐 욕심이 언제나 없으니까 한 5도 정도만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팬을 빼서 3개 장착을 했어. 달아주면 감쪽같이 상단에 아티펜 3개로 교체를 해주고 완성! 파워 온! 그렇다면 테스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에는 아침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2시 27분 낮이 돼서 기온이 올라갔는지 실내 온도가 25도에서 지금 24도, 25도, 24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가 테스트할 때보다는 2도 정도가 오른 건데 실내 온도가 23도로 동일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값이 안 나올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좀 이따가 실내 온도가 23도가 됐을 때 다시 해보도록 하죠. 이따가 다시 옵니다. 좋아, 드디어 때가 된 건가? 됐어. 해보면 되겠네. 자, 여러분,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과연 실버스톤 보석 쿨러는 ML360R 수냉 쿨러를 이기고 에이스 결정전 CLC360과의 비교를 갈 수가 있을지 한번 테스트해보죠. ML360R 이기면은 지금 조금 출출하니까 미니 돈가스 한번 먹고 최종 에이스 결정전 CLC360으로 비교 가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과연 몇 도가 나올지 20분 뒤에 확인해보죠. 20분 지났고 8시 35분 실내 온도는 23도로 동일하고 인케이스 상태에서 돌렸고요. 최종 결과를 확인해보면 75도? 75도라 애매한데? 아무튼 1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아니지 1도 이곳은 오버클럭의 세계. 그래 1도가 내려가서 링스 성공이냐 실패냐가 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보기에는 1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1도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1도의 차이죠. 뭐 아무튼 1도의 차이라도 냉혹한 오버클럭의 세계. 이긴 건 이긴 거니까 먼저 꼬마 돈가스.
음. 이게 나라다. 배불러. 좋아. 그렇다면 남은 거는 에이스 결정전 실버스톤 보석 쿨러와 에브가 CLC360인데 비교를 어떻게 할까? 실버스톤 쿨러 뜯어내고 에브가 CLC360을 뜯어서 이쪽에 옮기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시작을 해보죠. 조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를 다시 빼게 될 줄이야. 라디 부분도 분리를 해서 이렇게 쿨러를 빼주면, 그렇다면 이번엔 실버스톤 보석 쿨러를 빼내야 되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CPU가 차지한 면적이 되게 조그맣게 보이네요. 닦아내면 깔끔. 보석 쿨러형은 이제 잠시 나가 있어. 보석 쿨러가 빠진 자리에 에브가 CLC360 쿨러를 여기다가 달아주면 X자로 다시 잘 발라주고, CPU 자켓 부분을 수평이 맞게, 마침내 메인 컴퓨터에 있던 CLC360을 프랙탈 RU 케이스에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벌써 11시가 다 돼가네요. 오, 길었어. 에브가 CLC360 쿨러는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니까 에브가 플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팬속 최대로 맞춰줬고, 펌프도 최대로 둘 다 맞춰줬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3도. 바로 프라임을 돌려봅니다. 프라임 스몰 런. 20분 뒤에 11시 20분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자, 드디어 마침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인케이스 상태에서 잘 돌아가고 있고, 현재 실내 온도 23도로 동일하고, 최종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면 73도? 보시다시피 지금 최종 온도 73도로 마무리가 됐네요. ML360R이 CLC360 쿨러를 물렸을 때 76도, 실버스톤 아이스잼 360 보석 쿨러가 75도, 3개 쿨러 모두 아틱팬을 장착했을 때 온도고요. CLC360 펌프가 아세텍 펌프가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아세텍 펌프가 유명한 이유가 있긴 있었네요. 그게 아니라면 유부남의 한이 소린 CLC360 쿨러라서 그런가?